네, 안녕하세요. 커피조사입니다. 이번에는 스텔라 루멘 파이코인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파이코인의 부모님, 파이코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텔라 루멘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스텔라 루멘을 우리가 살짝 들여다보면 파이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상당히 중요하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꼭 정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지지난 영상부터 계속 디데이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픈메인의 디데이가 34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342번을 채굴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 이제 오픈메인넷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채굴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2014년 7월에 됐고요. 어떻게 보면 파이코인보다 약 5년 전에 먼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상장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암호화폐고 기호는 XLM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호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기호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파이코인은 이제 PI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발행량은 500억 개 XLM 그리고 원래는 1000억 개였는데 500억 개를 속박하고 500억 개를 좀 발행했고요. 여러 가지 관련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공식 홈페이지 또 익스플로어 그 다음에 탈중앙 거래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룸의 총 발행량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업비트 사이트에 가면 거기에 이제 정보란이 있습니다. 코인을 검색하고 정보를 하시면 간략한 코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텔라룸의 정보를 또 말씀을 드리면 최초 발행 2014년 7월이죠. 맞고요. 총 발행 한도는 500억 개라 좀 500억 개 조금 이상의 정확한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500억 개, 약 500억 개가 발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가 총액은 약 4.3조 원이고요. 현재 유통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반절 이상 283억 개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어요. 이 유통량과 가격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 원리에 의해서 간단하게 너무나 많은 시중에 코인이 유통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000원 미만의 코인들을 동전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파이코인도 동전 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락업이나 여러 가지 구조상 이렇게 거의 발행량의 반절 이상이 유통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양이 저희는 유통이 될 것 같아서 가격 면에서는 스텔라 루멘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스텔라 루멘은 뭐 POW나 POS가 아니라 합의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SCP 이제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그대로 하드포크에서 만들어진 게 파이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게 합의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소모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고요. 여기에 중점이 되는 게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노드들 많이 설치를 해주시고 좀 더 노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의 네트워크는 스텔라 루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앙 스텔라 코어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루멘의 미래를 보면 파이코인의 미래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CBDC라고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해가지고 이제 이 일반 달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디지털화한 게 CBDC인데 이 미국의 달러의 근간이 되는 달러의 CDBC의 근간이 되는 게 스텔라 루멘입니다. 그러면 스텔라 루멘 이꼬르 달러 디지털 달러 이꼬르 파이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뭔가 밀접하고 이 달러에 패깅된 효과가 파이코인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스텔라 루멘은 브릿지를 구축하고 레이어 2 솔루션을 도입해서 타 체인들과 호환 가능한 확장성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렇게 늘려나갈 거라고 합니다. 이런 확장성처럼 파이코인도 그렇게 늘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스텔라 루멘의 유통과 뭐 시총, 유통량과 시총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코인을 공부할 때 업비트나 이런 데 가면 꼭 이 정보란을 먼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이 정보란에 왜 여러분들 최초 발행 일자와 발행 한도 그리고 시가총액 유통량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란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현재 유통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이코인의 유통량이 얼마가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유통량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텔라루멘의 이제 이 코인이 오늘 스텔라루멘을 이제 파헤칠 때 개발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개발자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제드 맥켈럽이라는 이 개발자와 조이스 킴, 이 두 명의 합작품이 스텔라 루멘입니다. 제드 맥켈럽은 향후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비트코인 거래소, 일본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해킹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도가 나서 리플에 잠깐 있다가 리플 기술력을 가지고 스텔라 루멘을 조이스 킴과 같이 이렇게 만든 스텔라 루멘의 창업주가 제드 맥켈럽이고요. 그 다음에 조이스 킴은 이제 상당한 이런 코인에 관련된 이런 투자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이제 둘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게 스텔라 루멘입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을 나무위키나 이런데 검색을 해시넷이나 이런데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로고나 이런 게 나올 텐데, 스텔라 루멘의 반가운 로고가 있어요. 이렇게 로켓 모양, 뭐 흔한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채굴 버튼 보면 이 로켓 모양 있죠. 그리고 스텔라 루멘 밑에 2019년 스텔라 루멘 2019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켓 모양도 있고. 근데 왜 이게 또 19년도에 이 로켓 모양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파이코인이 이런 파이코인을 상징하는 거이지 않을까? 스텔라 루멘의 더 업그레이드된 자식인 파이코인이 2019년도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 로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조이스킴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조이스킴은 재미교포였습니다. 제 한국계 이민 2세대로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 펀드인 스타크체인 캐피탈의 대표입니다. 공동 창립자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오너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국계 이민 2세대고 한국 이름은 김주란이십니다. 스텔라룸의 공동 대표이자 이 스타체인 캐피털의 또 대표이신데, 이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적인 이 이념이나 그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코인에도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창립자의 이념과 이상과 꿈이 코인에도 그대로 묻어나는데, 스텔라 루멘의 창립자 두 명의 영향력이 파이코인에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원팀처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이스 킴이 이 대표라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대한민국이 파이오니어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적인 요소들, 그 부분들을 제가 향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하단부에. 그래서 2014년도에 제드 맥케일럽하고 같이 이제 스텔라 만들었다고 이제 나와 있고, 스텔라 루멘 창시에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조이스 킴은 암호화폐계의 전문가로서 은행, 정부 기관, 유엔 등 그리고 플랫폼 발표하고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획이나 이런 ICO의 조언을 구해왔고요. 투자 캐피탈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자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으로 보시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되게 천재 같아요. 19세에 이미 미국 코넬 대학교에 학사를 수료하고요.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법대 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이자 기업가이자 벤처 창업 투자자입니다. 상당히 멋있죠. 한국 여성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되게 멋있는 이런 암호화폐의 큰 기둥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여러 가지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나 또 이민 여성을 대변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법조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위터도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대부분 트위터 활동은 2022년도 이후에는 지금 트위터를 안 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은 팔로워가 있죠. 그리고 팔로잉 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여기에 딱 첫 문구가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I like to help things grow 해가지고, 네,
나는 뭔가 성장하는 거를, 누군가를 성장하는 거를 돕는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문구 하나에 보고, 이분의 조이스킴의, 이런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가치관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한국인으로서 약간 홍익인간의 이념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돕고 사랑한다는 이런 게 좀 와닿았거든요. 근데 우리 파이 코어 팀의 미션과 비전에도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스킴이 파이코인의 코어 팀과 이런 교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파이코인의 약간 한국적인 요소들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파이오니어들 사이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주입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스텔라 룸의 홈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들인데, 왜 스텔라인가 상상하고 만들어 보세요. 스텔라는 개발자에게 암호화폐보다 현금에 가까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분산형 공용 블록체인입니다. 여기에서 딱 와닿지 않나요? 뭔가? 암호화폐보다 현금에 가까운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분산형 공용 블록체인입니다. 암호화폐 특징도 갖고 있지만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더 강조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파이코인도 맞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P2P로서 교환의 가치를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블록체인이다 라는 것들이 딱 그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고,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에너지 효율적, 이 부분도 파이코인하고 그대로 유사한 거죠. 빠르고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다, 이 부분들도. 그래서 스텔라룸의 생태계가 실제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파이코인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왜 파이코인인가? 파이코인도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하죠. 5초 안에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이코인의 생태계도 어떤 암호화폐 생태계보다 RWA에서 리얼 월드 어셋 해가지고 실물 자산 토큰화에 근접해 있는 코인이 파이코인입니다. 여기 스텔라 루멘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현재 상장 전이지만 P2P 거래가 어떤 암호화폐보다 왕성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파이코인 결제 매장 현재 보시면은 국내 324개 정도 있고, 평균 시세는 450원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스토어 어플 기준이고요. 그만큼 파이코인은 RWA 토큰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토큰이고, 지금 올해 이 2024년 불장에 가장 이슈화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RWA거든요. 이 RWA에 대한 내용도 향후 다른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번 불장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이 파이코인이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는 파이 블록 익스플로어예요. 여러분들이 어플 들어가면 파이 블록 익스플로어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폐쇄형 메인넷이다 보니까 이제 메인넷에 지금 코인에 대한 이런 것들 흐름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지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스텔라 엑스퍼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덱스 거래소에 얼마 거래가 돼 있고, 지금 전체적인 전송 속도가 5.9초고, 여러 가지 실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덱스 거래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파이 블록 익스플로어는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되면 이제 폐쇄형 메인넷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스텔라 엑스퍼트 같은 이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영상 보시고 스텔라 엑스퍼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텔라 X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알파벳 중에 스텔라가 왜 X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이니까. 스텔라 X는 뭐냐면 스텔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강력한 분산형 거래 플랫폼, 한마디로 말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텔라
X를 한번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제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 이 엑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고, 왜 하필 수많은 알파벳 중에 X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내피셜이니까 그냥 잘 흘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우리가 X라고 하잖아요. 트위터를 X라고 하는데, 이 스텔라 루멘 X와 파이코인 향후의 덱스도 X라고 하지 않을까. 파이코인 X라는 파이코인 덱스 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또 그 X 트위터죠. 전 트위터에서 토큰을 우리가 이제 거래한다고 했는데, 이 중심이 되는 코인이 이 스텔라 루멘과 파이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 트위터에서 지금 거래되는 토큰이 향후에는 스텔라 루멘과 파이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암호화폐 이제 이 나무위키에 그 스텔라 루멘을 검색해 보시면 첫 화면에 이런 게 뜰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해가지고 이 쭉 보시면은 하필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암호화폐라는 게 나옵니다. 나무위키에 스텔라 루멘을 검색해 보시면 이 첫 화면에 이게 나와요. 왜 이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 암호화폐, 수많은 코인이 정말 수만 가지가 있는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스텔라 루멘이 왜 포함되어 있을까? 왜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스텔라 루멘 뒤에 또 파이코인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 암호화폐에 스텔라 루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돈놀이를 좋아하는 여러 세계 3위 안에 들어있는 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이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코인들이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그 중에는 뭐 솔라나도 있고, 에이다도 있고, 체인링크도 있고, 파일코인도 있고, 뭐 젠캐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도 있는데, 거기에 당당히 스텔라 루멘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스텔라 루멘 옆에 파이코인도 향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의 탄생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텔라 루멘이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루멘 하면 가장 요즘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 소로반이잖아요. 이 소로반에 트위터에 갑자기 어제 트위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30일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 프로토콜 20에서 검증인 투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로반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출시가 되는데, 이 소로반의 공식 트위터에서 갑자기 트위터한 내용이 옆에 있는 한국 이름 지선이라는, 그래서 미국 국기와 또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선이란 프로그래머를 왜 등장시켰을까? 제가 볼 때는 재미교포 같은데, 한국 여성 이 리더의 등장이지 않을까? 어떤 내용일까 되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이 소로반이 왜 한국 이 지선이라는 사람의 이런 트위터를 리트윗했을까,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지선이란 분은 지금 프로그래머 같아요. 스텔라 루멘과 여러 가지 소로반에 관련된 프로그램 디벨로퍼고 개발자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한국 국기하고 미국 국기 있는 거 보니까 재미교포 같고요. 그리고 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게 트위터를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 조이스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텔라 루멘의 공동 창립자, 여기는 딱 대한민국 국기가 딱 있죠. 그리고 자기는 남을 성장시키는 걸 좋아한다. 네, 이런 게 딱 성향이 트위터의 프로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코드하고 음식하고 만드는 거, 배우는 거, 사는 거 좋아하고, 또 USDC, 미국이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지선님의 트위터를 한번 딱 봤어요. 봤더니 왜 뭐가 중요한가 했더니,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첫 번째 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의 주인이 이 재미교포인
한국인 지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출시가 되고 첫 이 주소들이 막 이제 남겨지게 될 텐데 이 첫 거래의 첫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가 이 개발자인 지선이 만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TS 바인딩을 사용해서 UI에 소출된 첫 번째 소로반 오피셜 계약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첫 줄에 당당히 대한민국 그 개발자의 이런 어떻게 보면 트래픽이라고 할 수 있는 주소가 딱 상징이 되는 거죠. 되게 상징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 하필 수많은 개발자, 스텔라 루멘의 개발자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한국인, 네, 한국인일지 재미교포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재미교포인 지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첫 번째 주자가 되었나?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이 소로바는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에도 장착이 돼서 파이오니어들이 상당히 많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NFT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 거기에 첫 줄을 대한민국 여자 개발자가 딱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영상에 담고 싶었고 여러분들 주목해서 이 트위터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우 하시고 이 지선님 개발자 저도 팔로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오픈 메인넷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파이스쿨이라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550명 정도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번개팅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코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싶고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단톡방에 오시면 됩니다. 오시는 방법들은 전 영상에 다 말씀드렸고 또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랑 비밀번호 적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상당히 유익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재미와 유익을 드렸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